네, 해양플랜트공학 3.2장 신뢰도 기반 설계 신뢰성 공학 기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신뢰성 공학이라는 게 1930년대부터 30년대 이후로 등장한 어떤 학문적 분야고,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들이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작동에 실패한다거나 하는 그런 확률을 추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배웠죠. 이제 그 1930년대에서 뭐 1970년대 아니면은 2000년대까지 오면서 신뢰성 공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 토대를 잘 갖춰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됐거든요. 오늘은 여기 영상에서는 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신뢰성 공학이라는 거에서 다루는 신뢰성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신뢰성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학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신뢰성이라는 건 고장이 안 난다거나, 그게 제일 크죠. 네, 고장이 안 나는 걸 신뢰성이 높다라고 할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고장이라는 게 기능을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있는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못할 때, 기능이 못하는 상황이 적을수록 신뢰성이 높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신뢰성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봅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장치들의 신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신뢰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겠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신뢰성을 각각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하드웨어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주로 하드웨어 관련한 얘기를 할 거고요. 하드웨어 신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학에서 역학 관련해서 배운 거는 물리적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 접근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해양 플랜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부요식 해양 플랜트라서 반잠수식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파도가 있고 그 위에 플랜트 공장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해양 플랜트에 파도가 치는 게 항상 똑같은 파도가 치진 않잖아요. 언제는 파도가 되게 크게 칠 거고 언제는 작게 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큰 파도가 올 확률이 있겠죠. 저기 내양이나 뭐 그런 거 배우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파도가 뭐 1000년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확률의 큰 파도, 아니면 10,000년, 10만 년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확률을 가지고 그 파도에서 파괴되지 않고 버티는 시스템의 구조 강도를 계산하는 게 전통적인 물리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럼 뭐 10만 년에 한 번 오는 파도라는 게 그럼 우리가 해양 플랜트를 10만 년 동안 쓰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0만 년에 한 번 올 법한 파도가 만약에 치더라도, 우리 저기 여름에 막 덥고 하면은 뭐 1000년에 한 번 올 만한 더위,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굳이 1000년, 10만 년 동안 운용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중에 한 번 올 만한 확률의 큰 이벤트가 하중이라고 한 거는 이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 힘이 크게 가해졌을 때 그때도 버텨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합니다. 아마 4학년 내양조종 수업 듣는 사람들은 이거 얘기 한번 들어볼 거예요. 저희 수업 끝까지 가면은. 그러고 그 부분이 이제 내양 해석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뢰성 공학에서는 물리적인 접근법은 사실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이건 많이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이고, 통계적 접근법이라는 걸 더 많이 합니다. 통계적 접근법은 밖에 뭐 확률이 저기 하중이 어쩌고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고요. 그냥 시스템이나 구성 요소가 고장이 날 확률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무슨 조건이 있으면 물론 외부에서 파도가 많이 치면 고장이 날 확률은 높아지겠죠. 근데 그 파도가 얼마일 때 시스템이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에서 운용을 하다 보면은 고장날 확률이 몇 %다. 그 말을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하는 법을 이번 장 후반에서 배울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얼마 만에 고장이 나냐,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수리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확률 함수를 구합니다. 거기서 쓰는 말이 고장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올 말이 평균 고장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고장 시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만들어요. 핸드폰 여러 개 그냥 계속 공장에서 찍어내죠. 근데 그거 계속 쓰다 보면은 언젠가 맛이 가잖아요. 고장이 나는 게 대개 한 2년 쓰면 고장 나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핸드폰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시간이 2년이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만 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각각의 부품으로 나눠서 그 부품의 기능적 연결 못하네요. 을 통해서 시스템의 신뢰도를 예측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핸드폰이 고장이 나요. 언제 고장이 나냐? 뭐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충전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액정이 맛이 가가지고 액정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스피커가 안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있겠죠? 각 부품들이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서로 거기에 대해서 각 부품들이 고장이 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전체 평균 고장 시간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 요소들이 언제 얼마나 쓰다 보면 고장 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통계적 접근법이고, 이게 우리 수업에서 자주 다룰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밑에 다른 신뢰도들에 대해서는 뭐 소프트웨어나 인간 신뢰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랑 다르게 쓰다 보면 고장 난다는 개념이 없죠. 한번 제대로 굴러가면 계속 굴러가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소프트웨어는 사용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기 전의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새는 좀 덜하긴 한데 어떤 게임 같은 거를 스팀에서 사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얼리 액세스도 뜨고 뭣도 뜨고 해서 언제 출시가 된다 있잖아요. 어떤 게임이 언제 출시가 됩니다 라는 게 있는데, 그 출시를 어떻게 정할 것 같아요? 그냥 그 프로그래머들 앉혀놓고 야 이거 에러 절대 없을 때까지 무조건 계속 고치고 고쳐 라고 하면 끝이 없어요. 에러는 계속 나오거든요. 적절할 때 잘라야죠. 야 이 정도면 고생했어, 내자. 뭐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 논문 쓰고 보고서 쓰고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정도 하면 됐으니까 그냥 내자 하는데,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그냥 냈어요. 출시를 했는데 아직 에러 다 안 잡았잖아요. 에러 다 안 잡고 냈는데 아직 그 남아있는 에러가 작동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났어요, 환불해 주세요, 아니면 고장이 났어요, 우리 공장에 굴러가던 게 멈췄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럴 때 고장 비용하고 그럴 때 발생하는 비용하고 배포 전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출시하기 전에 계속 테스트하면은 돈 계속 들잖아요. 저기 프로그래머들 월급도 줘야 되지, 그 다음에 아직 출시 못했으니까 돈은 못 벌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면은 이제 비용이 더 잡고 있기도 뭐하고, 아니면 지금 출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때의 배포 시점을 정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쓰다 보면 고장난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출시하기 전에 아니면은 사용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신뢰도 평가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간 신뢰도는 좀 복잡한데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하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안 피곤해도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시스템을 제어하는 사람이 뭔가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손이 꼬여가지고 항상 잘못 뭘 누른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들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게 인간 신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 공학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고장,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고장이에요. 뭔가 꼭 박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제대로 된 설계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고장이고, 그때를 대처하는 방안들을 준비를 하는 게 신뢰성 공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얼마나 자주 고장날지 예측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면 높이면 좋겠지만은 그게 다 돈이 들거든요. 고장이 안 나게 할수록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뭔가 이 장비들을 좋은 걸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런 다음에 또 가용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번 챕터 뒤쪽에서 배울 텐데,
가용도라는 건 전체 시간 중에 이 장비가 제대로 굴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게 고장이 발생하면 장비가 못 굴러가잖아요. 그런 영향들도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고장 안 나게 하는 게 좋지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적절할 때 고장이 나서 얘를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잘 쓰게끔 하는 게 오히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용도, 신뢰도에 대한 고장이 영향이 됩니다. 무조건 고장을 막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났다고 해도 그걸 감지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는 게 고장인데 기능을 못해서 공정이 아예 다 홀라당 망했어요. 그러면 고장이 그때 가서 아 고장이구나. 그건 좀 안 좋잖아요. 어디 하나가 좀 살짝 맛이 갔어도 걔를 먼저 감지를 해가지고 아 이거 여기가 고장이니까 얘 빨리 고쳐야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그럼 모든 공정에 들어가는 뭐 나사 하나하나까지 다 언제 박살날지를 다 그걸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건 또 하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장 감지 방안도 적절한 선에서 정해야 된다. 신뢰도 결정 뭐 비슷한 거겠죠. 우리가 비용을 최적화하려면 어느 선에서 신뢰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신뢰도가 무조건 높은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의 요구 조건, 뭔가 신뢰도 몇 %다 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설계 방안까지 내야겠죠. 그냥 신뢰도 80%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어떻게 설계를 하면 80%가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신뢰도를 계속 같은 값을 우리가 원하는 신뢰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장비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계속 어딘가 고치고 어딘가 보수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까지 신뢰성 공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뒷부분에 신뢰도야 가용도는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에 대한 거거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